오늘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사실 정설이죠.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,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불곰의 가치 투자 따라하기 공동저자인 박선목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일단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투자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? 가치 투자란 말 그대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고요. 과거 가치, 현재 가치,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주식이 가치보다 떨어져 있다 했을 때 사서 그 다음에 이게 제 가치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하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요새 나스닥이 많이 폭락했었잖아요. 지난주에. 그렇죠. 그러다 다시 이제 뭐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막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막 도는 그런 상황들, 약간 패닉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그 포지션을 취하셨어요?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이번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한국 주식 시장이 막 떨어졌을 때 네. 그때 그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? 네, 저희 불금 주식연구소도 바로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이 6개가 됩니다. 그렇게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오히려 네, 매수를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으니까요. 생각하시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게 될까요? 그 뭐 재무 안정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요. 그런 것들의 그 어떤 부정적인 결과,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. 그냥 그 계속 매수를 하신다. 네, 보유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렇군. 근데 이제 한국 주식 투자자들, 개인들이 네.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게 한국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. 근데 개인들은 안 된단 말이죠. 우선 공매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사실 이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어요. 주식에 거품이 껴 있을 때 그걸 없애주고, 그리고 또 어떤 부정적인 뉴스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주가에 반영되도록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선 나쁜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었죠. 예를 들어서 뭐 한미약품 예전에 사건 같은 경우는 회사가 공시를 조금 늦게 해서 다른 기관들이 결국에는 공매도를 쳤고, 그 다음에 그때 공매도가 아마 보통 때보다 20배가 더 많았어요. 그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보긴 해요. 그런 경우에는.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은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공매도도 그렇게 걱정될 일도 아니고, 또한 어차피 숏커버링을 하지 않습니까?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예. 사야 되니까 결국. 예, 그렇죠. 결국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오르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. 그때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돈을 못 번다 개인들은 네.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그 뭐랄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네. 왜 그런 거죠?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들의 투자 패턴이 네.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렇죠. 이야기를 하시는 네. 분들도 있거든요.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이게 가치 투자면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거든요. 공매도가 뭐 어떤 종목에 뭐 주구장창 있을 수도 없잖아요.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이건 단지 지나가는 거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직접 투자하실 때 그 공매도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그 경험이나 생각은 하지 않으시나요? 직접 지금까지는 투자자니까. 없어요. 네, 지금까지는 없습니다. 네. 일단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그 이유가 없다 혹은 불리하다 개인들에게 이거는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저자님께서는. 예, 우선 공매도가 다른 나라도 다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. 네. 그러면 그 테마주라든가 작전주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떠돌잖아요. 네. 그리고 그걸로 뭐 주변에 보면 실제로 돈 번 사람도 있다. 뭐 말이 나오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막 같이 또 뛰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. 정보 좀 줘. 우리 뭐 쉽게 보통 맞아요. 주식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 흔히 하는 얘기, 뭐 좋은 정보 없어? 이거잖아요. 네, 이게 맞습니다. 결국 작전에 대한 이야기고. 그렇죠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? 우선 뭐 테마주, 단타 매매 관심이 없고요. 그걸 약간 도박으로 보고 있어요. 근데 뭐 도박하는 건 다 개인의 자유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이 도박을 하고 싶다 그건 그분들의 자유고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그분들한테서는 약간 고마운 점도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사실 오버슈팅, 언더슈팅이 나잖아요.
그랬을 때 저희로서는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고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요.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. 그러면 보통 그 투자 기간을 하나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 투자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? 이건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. 우선 매수를 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100%로 잡아요. 근데 이게 진짜 100%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. 혹은 뭐 100%가 되면 무조건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하자 이거죠. 그만큼 분석을 하고 그런 개념이고 저희는 시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되었을 때 이제 네. 매도를 하는. 예,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도 손해 볼 때가 있잖아요. 펀더멘털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거고요. 보통 그래도 좀 평균 보유 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좀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? 저 계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저희 회사 쪽에서도 계산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근데 아무리 적어도 1년은 훨씬 넘어요. 1년 이상은 예. 보유한다. 아무리 적어도. 예. 네. 자,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주식 투자 먼저 떠오르니까 펀드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?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펀드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펀드 수수료가 붙고요. 그 다음에 모든 운용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운용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처음에 고객을 모집해준 모집사, 운용사들의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VIP 고객도 있잖아요.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랑 아예 금액 수가 다른 이제 이런 VIP 고객들이 사실 돈을 빼면은 그 펀드 매니저는 잘릴 거예요. 그럴 때 봤을 때 저희는 3순위가 돼버리고 또 이것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운용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펀드사들도 있잖아요. 그런 펀드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단타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제 돈이 도박에 걸었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형 펀드 중에서 시장 수익률을 따라간 펀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요? 네,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펀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그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펀드를 무조건 해야 된다. 그러면 그냥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나은 거야. 그나마. 예, 그래도 저는 투자는 아무리 뭐 펀드사가 저희보다 정보가 많다 그래도 더 고수라고 해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자기가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러한 한국의 이러저러한 환경들에 실망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. 미국 해외 투자,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요새 붐이 일었단 말이죠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국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시나요?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. 저희도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오늘도 관심 종목을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장점들을 보면은 성장성이 확실히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모든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에 53% 정도가 미국에 있습니다. 그만큼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. 저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. 뭐 스타벅스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우버나 아마존이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 회사들도 거기에 많고요. 또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투명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이 무조건 투명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닌데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컨퍼런스 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럼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. 실적을 발표를 한 다음에 그 회사 직원들이 주주들한테 그 전화 통화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. 그러면 거기서 웬만한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주들이 질문을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고 아무래도 저희보다 또 정보가 많잖아요. 그 질문들이 되게 좀 예리한 것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것들을 다 대답을 합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회사들은 진짜 좀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. 소통이 되게 잘 되네요. 예.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한국 주식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. 네. 둘 다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
분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는 주로 어떤 그 특징을 가진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고 한국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그 주식들에 투자를 하시나요? 핵심은 비슷해요. 결국엔 실적인데 결국 둘 다 실적이 중요한데 한국 주식은 그 퍼를 좀 보고요.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퍼가 좀 관련이 없습니다.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을까를 보면 돼요. 아, 내년 실적이? 예.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. 퍼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은 그렇죠. 투자는 그냥 지속적으로 퍼가 내려갈 것인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장성에 딱 기초를 두고 있네요. 예, 맞아요. 실패 없는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그 세 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. 책에서. 그중 첫 번째 기초 단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? 우선 오해를 없애고 싶은 게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목에서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나더라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기초 단계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? 첫 번째는 재무 안정성을 보고요. 재무 안정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회사의 기초 체력?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불경기나 이럴 때 회사가 살아남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부채 비율. 부채 비율이 100% 이하. 이걸 제일 먼저 보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매출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을 더 많이 봅니다. 아, 이유는요? 매출은 회사 물건을 제품을 판 돈이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는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더하고 뺀 게 당기순이익인데 이렇게까지만 보면 당기순이익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으로 높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매각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높게 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진짜 회사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있나요? FD퍼를 저희가 보는데 어떤 거요? FD퍼요. FD 퍼. 예. 네. 그게 그냥 퍼가 아니라 F, 포워딩, 예상 당기순이익이랑 그 다음 딜루티드, 희석된 그 시가총액을 봅니다. 그래서 예상 당기순이익이라는 말 그대로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오를지를 보고 그 다음에 희석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BBW, 뭐 스톡옵션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잖아요. 네. 그 상황에서 봤을 때 FD퍼가 10 이하인지를 봅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초 단계 지금 얘기하신 그 몇 가지 항목들은 네.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 그 몇 네.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아요. 잘 일단 체크해 봐야겠네요.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사실 재무제표 보는 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. 정말 좀 쇼킹한 일이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. 우리나라 주식의 8, 90%는 여기서 탈락해요. 아, 그래요? 지금 얘기하신 그 조건에 예. 그 가치 투자를 할 만한 1단계 그 단계를 거치는 기업이 1, 20%밖에 안 된다. 예. 전체 주식시장 개수에. 예, 맞아요. 심각한 얘기인데요. 예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조사 단계를 한번 들어가 보죠.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되나요? 이제 1단계를 거쳐서 살아남은 종목 중에서 네. 자료를 이제 취합을 해야 되는데요.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급 정보라는 건 뭐 소문, 찌라시, 남들한테 들은 얘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내 친구가 CEO인데 이러면은 사람들이 왠지 믿음이 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우선 진짜 CEO라고 하더라도 CEO가 진짜 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공유하는 CEO는 사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. 불법이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CEO도 사실 회사가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. 앞날은 모르죠. 예, 그렇게 치면은 망하는 회사가 없어야 되잖아요. 다 사업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, 사실. 근데 그걸 CEO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? 이건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. 뭐 음식점 중에서 우리 집 맛없어요라고는 하는 집은 없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가지고 공개된 정보가 저희는 가장 고급 정보라고 생각해요. 공개된 정보라고 하면은 공시, IR 자료, 종목 리포트, 그리고 뉴스요. IR 자료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죠. 재무제표도 안 보는데 더 복잡한 IR 자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일단 그걸 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. 예. 그런 걸 보지 않았다면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네요, 그러면.
그렇죠. 그리고 보지 않았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.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뭔가 특별한 비법,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보, 네. 뭔가 자꾸 정보를 얻어서 작전주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? 개인 투자자들은. 그냥 욕심인 것 같아요. 돈을 자기가 빨리 벌 수 있다는 그 허무맹랑한 믿음 같기도 하고요. 아니면 사실 그 도박성이, 도박 재밌잖아요. 짜릿하긴 하죠. 네, 짜릿하잖아요. 근데 저는 도박을 하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아주 소액으로 합법적인 도박을 그냥 하셨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투자는 투자대로 두고 도박은 그냥 도박대로 뒀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그러니까 식탁에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잖아요. 이런 것처럼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투자에서 정말 도박처럼 하면 네, 뭐 사실 도박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꼭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난 돈 벌었다. 난 얼마 벌었다.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로또 당첨되는 사람도 매주 나오는데 그거 해서 사람들도 있겠죠. 근데 그거를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아마 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도박과 같은 아주 큰 잭팟을 터뜨리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연평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? 전 연평균 수익률도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. 아, 그러면 예, 그냥 이게 5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근데 연평균을 계산할 필요가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에 어차피 여유 자금으로만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걸 막 바로 벌어야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사실 그렇긴 하네요. 내가 연평균 수익률을 따진다라는 거는 목표를 잡는다는 건 그 안에 뭔가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, 그 은행 이자보다 높게 벌려는 그 심리 같기도 한데요. 그거는 네, 특별히 저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연평균 수익률도 따지지 않고 지금 네. 투자하시는 방식은 가치 투자 선택해서 그냥 목표로 하는 수익,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100%가 나올 때까지 그냥 네. 보유한다. 그렇죠.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는 한. 예.